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죠. 누구나 한두 번쯤은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식단 조절을 해보셨을 겁니다. 살 빼는 일은 어렵습니다. 체중 감량에 따라오는 말이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은 장난감 요요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은 의지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이며 비만은 호르몬 과잉의 결과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비만 코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이슨 펑 박사입니다. 이분 책 잘 쓰십니다. 독특한 관점으로 내용 자체가 좋지만 책의 짜임이 훌륭합니다. 책의 구성이 나선형으로 전개되며 점점 본질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이슨 펑 박사는 기존과 다른 개념의 서적을 발표했는데요. 인슐린과 당뇨약이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당뇨 코드, 암은 여러 가지 돌연 변이가 누적된 우연의 결과라는 암 코드, 비만은 호르몬의 문제이며 단식으로는 체중 감량을 할 수 없다는 비만 코드가 대표 저서입니다. 비만이라는 유행병. 1980년대에는 소아비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고 살집 있는 아이는 복스럽다며 귀여워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지방을 지목했습니다. 학자들은 지방을 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방의 빈자리를 탄수화물이 차지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량 증가와 함께 비만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살이 찐다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질까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명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며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열량을 더 태우면 체중이 빠진다고 합니다. 해본 적 있으셨죠? 살이 빠졌나요? 제이슨 펑 박사는 칼로리 기반으로 한 열량 제한, 운동 증가 다이어트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열량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라 말합니다. 인체가 열량을 사용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체내로 들어온 에너지는 열 생산, 새로운 단백질 생산, 새로운 뼈 생산, 새로운 근육 생산, 뇌의 인지 기능, 머리 쓰는 데 사용됩니다. 심장 박동, 심장 박출, 피를 온몸에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운동, 신체 움직임, 간에서 해독, 신장에서 해독, 췌장과 위장관에서 소화, 호흡, 배변, 지방 생산 등 다양한 경로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체내에 들어온 열량이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에서 열량을 사용합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에서 운동이나 신체 움직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또한 인체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파산하지 않는 것처럼 인체도 섭취 에너지가 줄면
소비 에너지를 줄여 체중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몸의 운영을 변경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신체가 운영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단백질 생산이 줄고 열 생산도 줄어듭니다. 굶으면 춥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체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굶어서 살 빼는 방법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섭취 칼로리가 줄으면 대사량도 줄기 때문입니다. 대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음식량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잉여 칼로리로 체중이 증가되는 요요 현상이 발생됩니다. 식사를 줄여 체중을 감소하려면 음식량을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시켜야 하는데 몸은 살기 위해 소비 에너지를 같이 줄여나가며 적응합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말합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약물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펜터민 같은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처음에는 체중이 주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점점 효과가 없어져서 용량을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체중이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인슐린이 체중을 설정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체중 세팅 값이 증가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지방세포로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물질이므로 체중 설정값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 공복기 인슐린이 수치가 더 높고 정상인보다요. 음식 섭취 후에도 인슐린 반응이 훨씬 큽니다. 인슐린 활성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핵심은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체중 증가와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렙틴 호르몬이 비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었는데요. 렙틴보다는 인슐린이 더 상관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로 인슐린 주사제나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설포닐 유레아 약물은 그 부작용이 체중 증가입니다. 비만 코드라는 책은 체중 조절에 관한 호르몬 측면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